안녕하세요. 오늘은 추워져야 예뻐지고 성장하는 다육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참 날씨가 오락가락 하는데요. 어제 어머니 집에 다녀오면서 설악산 일대 단풍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가을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단풍도 좋아하지만 특히 이 다육이 단풍만큼 예쁜 그런 단풍은 없다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오늘 주말도 참 기온이 참 좋은 다육이가 물르기 참 좋은 그런 햇살 아래서 또 오늘도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하다가 겨울에 성장하는 다육이, 겨울에 단풍이 예쁘게 들어가는 다육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 가지고 영상에 담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다육이는 호피복랑금입니다. 이 호피복랑금 같은 경우는 성장하는 모습과 단풍이 들어가는 모습이 아주 비교가 될 만큼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호피복랑금 같은 경우는 성장을 하는 단계이고요. 이 단풍이 들어가면 잎 끝이 보랏빛으로 물이 들어가면서 아주 뭐라 그러냐, 화려하지는 않지만 시선을 끌게 만드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이 추운 기온에도 잘 견디는 그런 튼튼한 다육이라고 할 수 있고, 번식이 아주 잘 되는 다육이고, 그리고 성장도 아주 잘 되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대부분 변이가 온 품종들 같은 경우는 여름에 키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호피복랑금 같은 이런 변이성 품종들 같은 경우는 의외로 또 여름을 쉽게 나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름에는 잠을 자기 때문에 그렇게 풍성한 성장을 보여주지 않지만 기온이 떨어지면서 지금 시기죠. 10월, 11월, 12월에 가장 많이 성장을 하는 그런 품종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장점이 초록빛이 강하죠. 그러면서 햇살을 많이 보게 되면 이렇게 하얀 백분이 겉을 감싸게 되고, 그리고 보랏빛으로 단풍이 들어갑니다. 물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물을 굶겨버리면 안 되고요. 물을 굶겨버리면 안 되고요. 지금 시기는 이제 저면관수를 통해서 물을 충분히 주는 것도 좋고, 아니면 목초액 같은 거를 희석해 가지고 물을 줘도 아주 좋은 그런 물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장할 때 너무 굶겨버리면 풍성하게 키울 수 없고요. 지금 적심을 해서 자구 번식을 하기에는 조금은 시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봄으로 미뤄서 자구 번식을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옆에 있는 호피 같은 경우도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초록빛 얼굴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봄이 되면 이제 생장점에서 꽃대가 올라옵니다. 꽃대가 올라오면 꽃대만 제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밑에 부분을 잘라주는 게 자구 번식에 더 용이합니다. 지금 꽃대만 잘라서 이렇게 자구가 많이 나오지 않았죠. 꽃대를 자르면 이렇게 자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아래 부분을 제거를 해주면 자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두 번째 다육이는 아이보리입니다. 아이보리 또한 기온이 좀 떨어져야 예뻐지는 그런 다육이고, 성장을 하는 그런 다육입니다. 여름에 아주 힘들어했던 그런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지만, 이렇게 기온이 내려가고 기온이 내려가는 이 가을이 접어들면서 이렇게 또 새로운 잎이 이렇게 또 예쁘게 올라오고 있고요. 이렇게 나이가 든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단풍이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가는 아주 고급스러운 얼굴을 보여주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생장점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연두색빛 그런 아이보리가 아니라 핑크빛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상에 약한 다육이기 때문에 너무 강한 햇살에 두게 되면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화상을 입는데, 가끔 이거를 응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응애는 아니고요. 화상을 입은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을이 깊어지면 특히 12월 초까지는 물을 주면서 성장을 시키는 게 좋고요. 너무 11월 중순 이후부터는 저면관수보다는 일반 물주기로 14일 간격 아니면 20일 간격으로 물을 주는 게 좋습니다. 아이보리 같은 경우는 베란다에서 잘 자라는데 웃자람이 좀 발생할 수 있지만, 이 겨울에 오히려 겨울에 약간 웃자람을 유도를 해서 줄기를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년 봄에 베란다로 거리대나 아니면 노숙을 하면서 이 목질화를 시킨다 그러면
그 후로는 목질화가 한번 진행되면 웃자람이 덜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멋진 수영을 만들면서 키우는 것도 좋습니다. 이 아이보리는 14일 간격, 20일 간격인데 이 웃자람이 보이는 그런 베란다 환경에서는 최대한 잎이 약간은 만졌을 때 단단함보다는 부드러운 느낌이 들 때 주는 게 좋고요. 한번 물이 말라가지고 데미지를 받으면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다육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조심한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습니다. 아마 봄보다 지금 시기에 가장 예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다육이는 라울입니다. 라울. 이 참 아이러니한 다육이고 참 뭐라 그러냐면 매력적인 다육이지만 생각외로 많은 분들이 또 찾지 않는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죠. 왜 그러냐면 아주 풍성하게 자라고 이렇게 줄기가 늘어지기 때문에 분갈이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이 먹은 라울 같은 경우는 분갈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외로 많은 분들이 또 찾지 않는 그런 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라울은 봄보다 지금 시기에 가장 예쁜 얼굴을 보여주는 그런 대표 품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온이 낮아지면 두들레아를 생각하게 되는데 생각 외로 이렇게 라울이나 아이보리 그리고 호피복랑금이나 방울복랑금 같은 이런 품종들이 의외로 잘 자라고 또 색감이 아주 화려하게 단풍이 들어가는 그런 특징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라울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울긋불긋 단풍이 들어가는 아주 귀엽고 화려한 식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잎 모양은 이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귀여운 쪽에 더 속하죠. 라울 같은 경우도 이제부터는 물을 주면서 좀 키워야 됩니다. 보통 10월 초부터 물을 주면서 풍성하게 키우는데 우리나라 기후가 약간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 다육이들이 조금씩 입에서 잠에서 깨는 시기가 대부분 예전에는 9월 말부터 시작되었는데 이제는 10월 초부터 이렇게 시작되었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12월까지는 성장을 하기 때문에 11월 중순까지는 저면간수를 해주면서 키워도 큰 문제는 없지만 11월 중순 이후부터는 잎의 상태를 보고 물을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라울 같은 경우는 여름에 약하고 겨울에도 냉해를 잘 입지만 잎이 떨어지면 또 새로운 잎이 나면서 또 그 자리를 회복하기 때문에 큰 부담을 가지면서 키울 필요성은 없고요. 베란다 같은 경우는 약간 웃자람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문을 열어 가지고 이 환기를 잘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풍이 곱게 들려면 농장에서 가져와 가지고 바로 이 화려하게 단풍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라울 같은 경우는 한 2-3년 지나야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준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양제 정도는 한 번 정도 쳐준다 그러면 또 이렇게 잎이 떨어진 부분을 또 회복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물을 주면서 키우는데 잎이 너무 단단한데 일부러 물을 규칙적으로 주겠다고 주기보다는 잎을 만졌을 때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들 때 물을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을 줄 때는 한 번은 이 다육이 잎을 만져 보십시오. 모든 다육이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생긴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잎을 만졌을 때 얘가 물이 부족한지 물이 많이 지금 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품종들입니다. 그 옆에 있는 로치 같은 경우도 그런 품종 중에 하나고요. 만져보면 딱 봐도 물이 참 많이 담고 있구나, 물을 많이 먹고 있구나. 이 춘맹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이렇게 아주 단단한 얼굴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얼굴만 봐도 물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이 필요하지 않는데 시기가 왔다 그래서 물을 주면 꼭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꼭 물을 줄 때는 이렇게 만져서 단단하다 생각하면 일부러 굳이 물을 줄 필요성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니 당인입니다. 미니 당인도 겨울이 오면 특히 날씨가 추워지면 예쁘게 단풍이 들어가는 그리고 성장을 하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미니 당인 같은 경우는 키우기가 약간 쉬운 품종은 아닙니다. 잘 자라다가도 곰팡이병 때문에 이렇게 또 떠나보내는 잎이 말라가면서 자연적으로 소실돼가는, 특히 줄기 부분이 물음병이 와가지고 쉽게 떠나보내는 다육이지만 지금 계절에 또 가장 예쁜 그런 얼굴을 보여주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잎이 두껍게 자라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는데 햇살이 부족하면 잎이 얇아지면서
잎이 검게 변하는 무름병이 오는 그런 증상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니 당인 같은 경우는 충분한 햇살이 필요로 하는 환경에서 키우는 게 좋고요. 잎이 말라가거나 잎이 좀 지저분해 보인다 그러면 주위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거의 미니 당인 같은 경우는 곰팡이병으로 떠나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환기를 아주 잘 시켜줘야 되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분갈이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9월 달에 분갈이를 해준 거였고요. 자리 잡는데 거의 한 달이 걸릴 만큼 뿌리가 아주 예민한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구는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처음에 많은 풍성한 군생을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작은 거 하나 구입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6개월마다 분갈이를 해주고 이 미니 당인 같은 경우는 꼭 저면간수나 이 줄기 주변으로 물을 주는 게 좋습니다. 잎 위로에서 물을 뿌려주면 기온이 낮아지고 환기가 안 되는 곳에서는 곰팡이 병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미니 당인만큼은 줄기 주변으로 물을 주고요. 물을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는 다육이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을철 이후 물주기 방법은 꼭 물을 주기 전에 잎을 만져서 이 다육이 상태가 물이 필요로 하지 않은지를 꼭 확인한 다음에 물을 주시는 게 다육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